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이 된 남자이고 슬아의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아내와 이혼을 하고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도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아내는 30대 중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사업가였고 아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솔직히 그때 제 사업이 너무나도 잘 되어서 저는 나이가 어린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부러움을 받는 성공적인 사업가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친구가 말하기로는 그녀가 저를 옛날부터 좋아했다며 소개를 해달라고 자기한테 부탁을 했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사랑보다는 일이 더 좋았고 여자를 만날 여유도 없었지만 그래도 저를 좋아한다는 사람한테 만나보지도 않고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오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떨리는 거 있죠? 물을 먹으면서 심호흡을 하고 있는 그때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첫인상은 정말 예뻤어요.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 앉더니 수줍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더군요. 저도 인사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일 얘기가 아니라 오로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말도 잘 통하더라고요. 저는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자리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잘 맞는 사람과 오랜만에 대화를 해서 식사를 끝마치고도 더 진솔한 대화를 하고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그녀가 저에게 혹시 전화번호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더라고요. 저는 제 전화번호를 주고 그날은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다길래 바로 다음날 데이트 약속을 잡았고 그날 새벽까지 전화를 했어요. 다음날에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렇게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녀보다 회사가 우선이었기에 연애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저 편한 밥 친구로 남아주길 원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를 세 번째 본 날부터 바로 좋아한다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고 계속 전화를 하면서 저의 모든 일상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했어요. 연인으로 발전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그녀는 우울해하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분도 풀어줄 겸 그날은 술을 거하게 마시려고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술집으로 그녀를 데려갔어요. 그녀와 만날 때마다 밥만 먹고 카페만 갔었지 술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술을 먹으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하면서 취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저는 어딘지 모르겠는 호텔방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더 놀라운 건 제 옆에 누워있는 그녀였습니다. 그녀도 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었거든요. 저는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고 도대체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려고 노력했지만 어제의 여파로 인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옷을 얼른 입고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녀를 깨우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들을지 무서워서 그냥 두고 나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수치를 해소하고 기억을 상기시켜 보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절대 그녀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는 제 기억을 믿고 그녀를 다시 만나지 않기로 결심한 뒤 평소와 같이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몇 주 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저희의 관계가 끝난 줄 알고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누군가 저를 찾아오더군요. 바로 그녀였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비서의 말로는 그녀가 제발 딱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한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제 사무실에 들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테이블에 뭔가를 올렸는데 바로 임신 테스트기였죠. 두 줄이 명확하게 나 있었고 저는 멍하니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떡할 거예요? 라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날 일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아이가 맞나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서 꼬리 흔들고 다니는 여우 같나요? 그쪽밖에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 나을 거예요. 결혼해요, 우리. 저는 갑작스런 그녀의 말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제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아내는 저희 집으로 짐을 다 옮겼고 그렇게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분들 다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결혼식도 순탄하게 올렸어요. 아내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였는데 한 집에서 같이 사니까 왠지 모르게 정이 생기면서 좋아하는 감정이 피어오르더군요. 근데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하루 종일 회사에 있으니 아내의 태교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착한 아내는 괜찮다며 일 열심히 하라고 했고 저는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여보 쇼핑 좋아하잖아. 이거 한도 없어. 마음껏 써. 라고 하며 아내의 기분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과 회사 일이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경쟁사로 가버리고 저희 회사의 정보를 다 빼내서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주가는 점점 떨어져 갔고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죠. 직원들은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고 저도 한순간에 빚만 3억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단순히 경쟁사에서 월급을 더 올려준다는 조건에 올려서 저희 회사의 정보들을 다 가져다 준 것이더라고요. 그 직원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저는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화로운 집에서 가정부가 해주는 밥과 럭셔리한 양복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찬 뒤 비서가 운전해주는 차로 회사에 출근했었는데 한순간에 원룸으로 와버렸죠. 아내는 저에게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라고 하면서 화를 냈어요.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었고 저는 그저 미안해 만 반복해야 했죠. 저는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막노동을 뛰고 새벽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로만 벌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이가 5살이 되었는데도 일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저에게 돈 벌어와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같이 맞벌이를 하자고 해도 내가 왜? 라고 말을 하는 거 있죠. 애가 어릴 때는 애를 돌봐야 해서 안 된다고 했지만 애는 매번 장모님께 맡기고 자기는 맨날 나가서 돈만 쓰고 왔습니다. 그리고 애가 좀 크니까 아예 당당하게 왜 자기가 돈을 벌어야 하냐면서 여자는 집안일만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내와 아이에게 책임감을 가지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밥은 차려주지 않고 애한테만 차려주고는 쥐꼬리만한 월급 벌어오면서 뭘 얻어먹길 바래?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집이 이 정도로 굴러가고 있는 것도 저 덕분인데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아내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를 주는데 아내는 부족하다면서 더 달라고 했고 맨날 퇴근하고 집으로 가면 택배 박스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좁은 집에서 계속 쓸데없는 물건만 늘리니 집은 더 좁아졌죠.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아내에게 처음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여보가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버는 것도 벅차. 우리 저축하면서 살자, 응? 이런 쓸데없는 물건 사는 것도 좀 고치고. 그리고 나 빚만 3억이야. 우리 아들한테 안 물려주려면 내가 다 갚고 죽어야 하는데 좀 도와줘, 어? 뭐? 도와줘? 그 빚이 내 빚이니? 네가 사업해서 진 빚 아니야? 그리고 뭘 내가 쓸데없는 걸 샀다고 해. 이거 시간 지나면 다 쓸 일 있어.
그렇게 싫으면 그냥 이혼해. 아내는 무슨 말만 하면 이혼하자는 말만 달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안 된다며 우리 아들 보고 다시 생각해달라며 매달리죠. 아내와 같이 돈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툼은 항상 일어났고 아내는 제 말을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고치라고 해도 절대 안 고치죠. 그리고 며칠 뒤 장모님께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을 만나라고 한 카페에 가서 장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장모님이 저에게 물컵에 담긴 물을 제 얼굴에 뿌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장모님, 이게 무슨... 김서방, 미쳤나? 우리 딸 고생시키지 않는다며! 김서방이 우리 딸 인생 다 망쳐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한 집에서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우리 딸 평생 손에 물 한 번도 안 묻히게 살게 해주긴다길래 그 집으로 시집 보낸 건데 어디서 남자가 말이야 살림하는 여자한테 명령질이야. 이럴 거면 우리 딸이랑 이혼해! 라고 하신 뒤 카페를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장모님께 한마디도 못 해보고 저는 바로 일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장인어른이 장모님으로부터 평생 남편 대접 못 받으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집안의 중요한 일은 다 장모님이 결정하셨는데 장모님은 외동딸인 아내한테만 신경 쓰지 장인어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장인어른은 무슨 일이든 발언권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장인어른처럼 남편 대접을 못 받고 살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아내가 뭘 사든 어떻게 하는 단 한마디의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게 괜찮아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점점 더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고 하다 명품까지 당당하게 사들이더군요.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가니까 못 보던 명품 가방이 눈에 띄었고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 선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 아내의 지인 중에서 이런 명품을 선물할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더 물어보면 장모님께 바로 고자질할까봐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집안에는 명품 물건들이 하나씩 늘어났고 아내도 점점 사치 부리는 가격의 정도가 커졌어요. 여보, 이것들 다 선물 받은 거 맞아? 아이, 맞다니까. 네 월급으로 이런 거 살 수 있을 것 같니? 네 돈 안 건드려. 카드 명세서를 보니 정말로 거액을 청구한 내용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제가 집으로 들어가도 대놓고 누구랑 전화를 하고 있고 문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내가 씻고 있는 동안 휴대폰을 보니 남자였죠. 돈 많은 남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명품 선물은 그 사람한테 받았던 것이었죠. 저는 아내에게 이게 뭐냐면서 따지니 아내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돈 못 버는 게 남자니? 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야. 아내가 힘들면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남편의 도리 아니야? 나 지금 행복하니까 건들지 마.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그 남자의 전화를 받고 아이 오빠 거리면서 애교를 잔뜩 피우고는 그 남자를 만나러 집 밖을 나갔어요. 그리고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 오지 않았죠. 저는 자고 있는 어린 아들을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빚은 줄어들 생각을 안 하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살 힘이 나지 않아서 술 기운을 빌리기로 했죠. 그렇게 술이 거하게 취하고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권 판매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평소에 저는 복권을 사는 돈마저 아깝다고 생각해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술 냄새를 폴폴 풍기면서 복권 한 장을 샀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이 걸렸는데 저는 기대감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복권을 산 기억을 깜빡 잊은 채로 현생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저는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지갑 속에 넣어둔 로또 종이가 생각이 났고 숫자를 확인해 보니
제가 1등에 당첨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눈을 씻고 다시 봐도 1등이 확실했고 상금은 무려 18억이었어요.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전혀 믿기지 않았죠. 그 돈이면 제 빚은 물론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은행으로 가서 당첨금을 수령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내가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고 그녀도 이제야 나 풀어주는 거야? 라고 하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너 그 남자랑 살 거야? 아니, 그 남자 유부남이야. 그냥 돈 받아 먹으면서 지내는 거지. 너도 처음엔 돈 많아서 내가 찝쩍댄 건데? 날 사랑하긴 했니? 사랑했지. 너 말고 네 돈을. 저는 당당한 아내의 말투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 저희 관계는 끝이 났고 아이는 제가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당첨금으로 집도 새로 사고 모든 것을 다 새로 시작했답니다. 사업도 조그만하게 다시 시작했는데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아들도 어느덧 많이 컸어요.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아내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다시 합치자면서요. 저는 그런 그녀가 우습기만 했고 그 말에 대답을 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 꽃뱀이라고 배신을 당해서 있는 돈 없는 돈 하며 다 뜯겼고 그 남자의 아내한테 고소까지 당해서 위자료까지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또 돈 때문에 저를 찾아온 거죠. 저는 절대 안 된다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라면 며칠 동안 집착할 아내가 정말로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저는 다행이다 싶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며칠 뒤 제가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저희 아들이 갑자기 진지하게 저를 앉히더니 아버지, 제가 사고를 쳐서 그런데 합의금 5천만 원이 필요해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사고를 쳐본 적이 없는 착실한 아이가 밖에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서 아들한테 누구한테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갑자기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거짓말을 전혀 못해서 거짓말을 하면 온몸에서 티가 나는데 그때가 딱 그랬거든요. 설마 엄마가 널 찾아왔니? 라고 물어보니 아들이 몇 분 뜸을 들이다가 네 라고 했습니다. 제게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아들을 찾아갔기 때문이었죠. 아내는 5천만 원이 필요했고 아들이 달라고 하면 제가 줄 알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거짓말을 부탁했던 겁니다. 진정으로 그게 부모의 모습이 맞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내를 저와 아들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절대 저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저희 아들도 안심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도 아내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도 엄마를 본 적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사람 인생 아무것도 모릅니다. 평생 돈 많은 채로 살 줄 알았던 저도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었고 한순간에 로또 때문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알아차린 게 사람이 밑바닥을 보이니까 사람이 걸러지더군요. 제가 만약 빚쟁이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내의 속내를 전혀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